좋아요, 구독!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NC소프트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만 4천 원에 20% 비중인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손절이 좀 필요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NC소프트 오늘 종가가 17만 6,100원인데 사실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관련해서 아마 좀 진입하신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19만 4천 원이면은 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턴이 가지 않을까 해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빠르지 않으셨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손실 구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게임주도 이제 빠질 때가 다 빠진 상태라서 아마 투자하신 시청자분님도 뭐 마찬가지로 판단하시고 좀 들어가셨을 거고, 어쨌든 19만 원까지는 지금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뭔가 게임주 전반적으로 한번 불씨가 좀 살아날 그런 실적이라든지, 요즘에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임 모멘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게임주가 굉장히 화랑을 갖고 상승을 강하게 했던 그런 시점에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좀 붙어서 같이 상승을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단순하게 이제 게임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의 게임이 출시가 돼서 뭐 잘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뭔가 대외적인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방향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전기전선 관련해서도 제가 아마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전력 선비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끌어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움직이다 지금 엄청나게 좀 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좀 트렌드인지라 어쨌든 게임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NC소프트 자체는 일단 19만 원 정도 반등에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21만 원 정도 회복하고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좀 기나긴 좀 박스권을 당분간 좀 이어갈 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봐야 되는데 다음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고요. 태광산업을 주셨어요. 72만 1,40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신데 계속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종가를 보면 66만 8천 원인데요. 만약에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본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끌어가 보시면은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근 2년간 좀 매출 자체가 좀 안 좋았다는 부분에 뭐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은 지금 적자가 2개년 연속 좀 찍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 제외하고서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태광 산업 자체 기업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중순부터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좀 눌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매수 자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나 한 바퀴 더 지금 하단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좀 주도권을 뺏긴 거죠. 지금 뭐 전력 선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살짝 돌아가는 모습인데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신다면은 기존에 이제 고점이 99만 4천 원인데 저 자리까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다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성향,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내 성향 자체, 내가 매매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포트를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것도 좀 좋거든요. 어쨌든 비중 자체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고 이 종목은 좀 끌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7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7만 5,700원 매수가의 비중 10%인데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힘들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또 보유하신 기간도 좀 오래 되셨고, 자, 롯데케미칼 오래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래 들고 계셨는데 조금 더 오래 들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는 상황이군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으신데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전략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롯데케미칼 자체가 굉장히 매수하신 그 가격대보다 계속 자꾸 빠지고 계셔서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건 업황의 약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18년도 이 당시에 좀 상승이 나왔고, 21년도에 또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한 4, 5년 주기로 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이제 석유,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도를 해야 될까 답답하다라고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거의 저점 자리에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하단에 지금 여기 지지받고 올라왔네? 라고 참 확인이 좀 되실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 종목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광산업하고 좀 업종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 화학업종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지금 조금 더 눌려볼 수는 있어요. 기존의 저점을 좀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건 경기 자체가 지금 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GDP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뭐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단 어느 정도 지수 글로벌적인 그런 대외 상황들이 좀 나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한 3, 4년 정도 비중도 많으시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저점에 맞춰서 이제 좀 돌아 나온 것 같으시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인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말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자리. 에서 좀 진입. 확실하게 올라가는 자리요? 네, 지금보다는 13만 원 정도를 좀 회복을 하면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았던 그런 자리잖아요. 올해 초에도 반등이 나올 것 네. 같은 자리였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밑으로 한 번 더 빠졌죠. 네, 지금도 네.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경기 상황, 시장 상황 전반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이제 22년도, 23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자가 지금 찍혀 있죠, 빨간색으로. 네. 미개년이 찍혀 있고, 올해는 어떤가요? 흑자로 돌아서긴 하는데 445억 정도 이제 매출이 찍혀요. 그렇죠? 그럼 올해 스펙타클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실적이 이제 터져 나오는 시점을 보시면 25년도에 갑자기 445억이던 게 7천억으로 증가하잖아요. 거의 2배수 이상 증가를 하죠. 10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일단 이런 구간 자체는 부터 이제 주가가 좀 돌아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를 잘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점으로 좀 끌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고 계셔도 일단 지금은 좀 추스리시고 나중을 좀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일진 하이솔루스요. 일진 하이솔루스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8,700원에요. 네. 34%. 28,700원에 34% 비중이신데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수소 테마에 좀 묶여 있는데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23,400원입니다. 28,000원 부근까지 좀 여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되게 힘들게 하죠. 네,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34% 비중이시면은 제가 볼 때 매수를 좀 하셨다가 어느 정도 네. 좀 답답하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예. 네, 그래도 물을 탔는데도 올 듯 말 듯 예, 예. 오지 더 않는 내려와. 네, 답답한 저번에 종목인데 조금 근처에 왔었는데 네. 못 팔아가지고. 매도를 조금 하시지 그랬어요. 네. 아,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장에서 참 이게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뭐 종목이 기업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아요. 네. 대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말이 대바닥이지. 나에게 지금 수익을 줘야 사실 좋은 종목이잖아요. 일단 네. 지금부터는 조금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의 이제 고점 자리 27,000원짜리까지 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살짝은 좀 줄이셨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은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 자리가 좀 돌파가 나와야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섹터 자체가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섹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예요. 앞서서 게임주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하단 21,000원부터 27,000원까지 해서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3만 원짜리가 딱 돌파가 나와야 이 종목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